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국제사회가 정한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대생 집단 휴학 상태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복귀는 패배가 아니라는 일부 의료계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15분 충전에 275km를 달리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또 한 번 앞지른 것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나 수면제 같은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효가 좋다는 입소문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세청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해 이른바 기후위기 마지노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세계 기상기구 WMO가 공식화했습니다. WMO는 2024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통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기온보다 1.55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이상 높은 것은 지난해가 최초로 이는 2015년 국제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설정한 임계점인 1.5도 선이 무너진 겁니다. WMO는 또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로 지난해 지구 평균 해수면이 가장 높았고 해양의 열 함량도 최고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과 가뭄, 폭우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18개 나라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이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경기도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 기후 펀드와 기후 위성, 기후 보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 사업장에선 연간 사용하는 1.8기가와트의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약한 투자사가 지난해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 이를 구매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 수익도 챙깁니다.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사용량이 100%로 실현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민간과 공유하는 기후펀드를 추진합니다. 도내 미활용 국유지나 공유지에 경기도 주식회사가 에너지발전소를 건립해 기업들의 아리백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부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기후위성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앞둔 상태인데 운영이 시작되면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 정책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지도와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전도민 대상 기후보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비는 물론 기상특보에 따른 상해사고 위로금을 지급해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우주로 떠났다가 기체 결함으로 발이 묶였던 우주 비행사들이 마침내 귀환했습니다. 원래 8일이었던 우주 체류 일정이 286일, 9개월여로 늘어났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캡슐 드래건이 낙하산을 펼칩니다. 하강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선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돌고래도 환영하듯 주변을 맴도는 가운데 dolphin cam back again. 캡슐은 선박 위로 안전하게 옮겨지고 우주 비행사 수니 윌리엄스가 활짝 웃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캡슐에서 나온 부치 윌모어 역시
엄지손가락을 들어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지구로 돌아온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지난해 6월 애초 여들의 일정으로 우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타고 갔던 보잉사의 스타라이너 기체에서 결함이 발견되며 모든 게 꼬였습니다. 결국 귀환할 때는 스페이스X의 캡슐로 바꿔 타는 우여곡절 끝에 286일, 9개월여의 우주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They launched on what was going to be a short test flight with the crew flight test vehicle with Boeing. And then they moved very quickly into station increment operations, and they became seamlessly par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무중력 상태에 익숙해진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지구의 중력에 다시 적응하면서 의사의 검진을 받은 뒤 꿈에 그리던 집으로 가게 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하지 않고 누워서 돈 벌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수백만 원 이상을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 지원자가 파란 물침대에서 누운 듯한 자세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물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해야 하는데 이렇게 버티고 받는 돈은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침대가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회전하는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남성은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2023년에 진행된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늘 한쪽 어깨를 침대에 댄 채 88일 동안 생활해야 하는데 이 실험의 대가는 18,000유로, 2달만 누워있어도 2,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실험 모두 유럽 우주국이 진행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무중력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우주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구에서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실제로 중력이 거의 사라진 우주에서는 몸 어느 곳이나 균등하게 피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보다 머리에 피가 더 많이 통해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은 늘 얼굴이 부어 있는데요. 2023년 진행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원심 분리기처럼 회전하는 침대에서 달 쪽으로 혈액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를 돌려 중력을 2배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겪는 신체 변화가 노약자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우주 비행사뿐 아니라 노인과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년째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양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민주사회의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에 솔직히 실망했고요.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 있는데 거기에 3,000ml의 물을 더 붓든 5,000ml의 물을 더 붓든 이미 다 흘러 넘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1인당 만나는 환자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런 교육 과정을 완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르는 무지에 대한 무지 입장에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좀 가장 학생들한테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 휴학과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장기적 학사 파행과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은 보건 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차단에 나섰는데 전북대와 조선대는 학측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발표한 가운데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타 학과생 편입학을 통해 결혼을 채우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19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에도 대학의 결혼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왔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재적 처리를 하든지 편입학을 허용할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대규모 재적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각 대학은 이를 메우기 위한 대비책으로 결혼 발생 시 편입학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원관은 또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이미 확정된 5,058명 범위 안에서 총장들의 자율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신 등급제 변화로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내신 2등급 미만은 인문계열에서 계열별 상위 4%, 자연계열에서는 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대 수시에 합격한 1,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인 95.5%가 내신 2등급 아니었습니다. 종로학원은 그동안은 내신 9등급제였지만 지금 고1부터 적용하는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나 수능 최저 등급 강화 등의 전형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덕특구에서 열린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에서 미 에너지부를 통해 우리나라와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에너지부는 향후 협력 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미시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협의하는 기회에 관계부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미 에너지부 민간국가 등재로 인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국내 과학기술계의 불안이 높아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미 우수 연구기관과 실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해 제시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275km 주행 전력을 충전하는데 15분이 걸리는 테슬라를 또 한 번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왕조 이름을 딴 비야디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이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세단형인 한 L과 SUV 탕 L. 가격은 옵션에 따라 5,400만 원부터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곧 가성비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자신감의 근거는 초고속 충전 기술입니다.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슈퍼 E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最终实现了充电速度和加油时间一样短，正式开启了油电同速的全时代。 비야디는 새로 출시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4,000곳 이상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양산차에 처음 적용되는 1000kW 충전 전력에 배터리 수명 단축이나 폭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15분 충전에 275km를 주행한다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앞지른 기술력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비아디 주가는 6%나 뛴 반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식은 5% 가까이 고꾸라졌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4년 매출 실적에서 비아디의 처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자율주행 기능마저 비아디가 먼저 전 차종에 무료로 탑재하며 선수를 쳤습니다. 我们拥抱 DeepSeek， 快速提升我们的车端和云端的 AI 能力。 2011년 비아디 차를 본 적 있느냐며 비웃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설욕했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필수적인 공정 비용 절감과 고효율, 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김봉수 교수와 탄소중립대학원 김동석, 김진영 교수 공동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자가조립 전공수송층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매스 포팩즈를 적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자가조립 단층 대비 13% 이상 효율이 향상된 25.16%의 광전 변환 효율을 기록했고 500시간 동안 강한 태양광에 노출된 후에도 초기 효율의 93%를 유지했습니다. 자가조립 전공수송층은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인 페로브스카이트가 빛을 받아 생성한 양전하 입자를 전극으로 전달하는 물질로 기판 위에서 스스로 조립돼 기존 방식보다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인 뇌 자극이 인간의 기억 기능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민병경 교수 연구팀은 교차 주파수 동조형 뇌자극 신호를 이용해 비침습적인 경두계 교류 뇌 자극으로 인간의 기억 기능이 효과적으로 제어될 가능성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위상 차이를 둔 비침습적 교류 자극 신호로 작업 기억 과제 수행을 빠르게 하는 피험자의 중앙처리 네트워크와 기본 상태 네트워크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는데 180도 위상차 뇌 자극보다 45도의 경우에 기능적 연결성이 강화됨을 발견했습니다. 또 과제 수행을 빠르게 하는 피험자는 기본 상태 네트워크와 현저 네트워크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과 과제 수행 정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느리게 수행하는 피험자에게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약효가 좋다는 입소문에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이 신문지 포장을 펼치자 해외에서 사온 감기약이 나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입니다. 최근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252명, 3만 7천여 g이 적발됐습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4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2달 동안 적발된 것만 65건, 11,000g이 넘습니다. 대체 마약으로 몰래 반입하기도 하지만 진통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여행 가셨다가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 권유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하셔서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중독된 사례도 있는 만큼 해외 의약품을 구매할 땐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는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약 절대 사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에 든 코데인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까지 이 4개 성분이 자주 적발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반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수화물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특송화물까지 엑스레이로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감기약을 잘못 샀다가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 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삭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에서 닷새가 걸릴 전망입니다. 야생 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유럽과 아메리카, 일본 등에서 2022년 111건, 23년 271건, 지난해 100건 보고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야생 포유류 채취 지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방역 지역에 있는 사육 농장에 대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kg에 10만 원이 넘는 딸기가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지산 딸기인데요. 차별화 전략으로 전국 최고의 딸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바람만큼이나 향긋한 단내가 나는 딸기 시설 하우스입니다. 지난 설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우리나라 품종 죽향입니다. 올해 초 2kg 한 박스에 평균 입찰가가 10만 원을 호가했고 최고급 딸기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앞으로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데 우리 지산 딸기 장목 회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종에 나섰지만 딸기 품종 죽향의 재배 비율은 전국 딸기의 5% 정도. 하지만 딸기의 본향을 내세우는 고장에서는 단맛과 단단한 정도를 앞세워 죽향 품종의 재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평상시에 딸기를 자주 사 먹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딸기가 죽향 딸기라고 있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죽향을 내세운 광주의 지산 딸기는 대부분 가락동 농산물 시장으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특히 젊은 세대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북광주 농협은 품질 좋은 딸기의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및 보급 확대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상하는 북광주 농협의 죽향 딸기 매출액은 10억 원 정도. 딸기가 로컬푸드 매장의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면서 전반적인 농협 마트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광주 농협 지산 딸기 장목회에서 딸기를 경제 성장을 위해서 2033년까지 취업자 82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고용정보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향후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지난달 기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과학기술 분야도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